우리는 현재 AI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개발을 하기가 편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은 많지 않지만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개발에 도전을 하는 중이죠.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게임을 만들겠다고 도전했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을 뿐더러 일단 시작해보자 마인드로 뛰어들었다 생전 처음 보는 무수한 에러들을 마주하다 보면 디스플레이에 빨간색만 봐도 PTSD가 와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럼 어쩌겠습니까? 계속 참고 개발해야죠. 시스템에게 무수한 괴롭힘을 당해도 버티면서 강해지는 게 올바른 게임 개발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이 괴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개발 경력이 10년, 20년 이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6년 전부터 괴롭힘을 먼저 당해온 사람이 쌓아온 노하우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개발을 하다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결해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 개발을 독학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작은 목표부터 완성하자입니다. 처음부터 메이플 스토리를 뛰어넘는 게임을 만들어 큰돈을 벌겠다 라는 자세로 혼자 개발을 시작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포기할 겁니다. 이런 목표 대신 UI에 대해 공부해볼까라든지 캐릭터 움직임에 대해 연구해볼까 같은 자그마한 목표부터 시작해보면서 작은 성공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큰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뀝니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술 스택을 좁게 가져가는 겁니다. 게임 엔진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난 모든 엔진을 다룰 수 있는 슈퍼 코드맨이 될 거야 라는 목표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우선 한 가지 엔진만 파고 그 엔진에 사용되는 언어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이것저것 동시에 배우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확실하게 잡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멀티태스킹이 능률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넓게보다 깊게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막히는 건 당연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막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에러가 뜨고 원하는 기능 구현이 되질 않고 하루 종일 섭진을 하는 건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는 법, 그리고 후술할 검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작은 성공부터 경험하고 기술 스택은 좁게, 그리고 막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독학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게임 개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땐 당연히 검색을 해봐야겠죠. 제가 쓰는 해결 루틴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에러 메시지 확인. 첫 번째는 에러 메시지를 제대로 읽는 겁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빨간 글씨만 보고 바로 마음이 꺾이게 되는데 사실 에러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네가 틀렸어 라는 피드백ing보다는 제발 내 메시지를 보란 말이다 라는 강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답이 거기에 써져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메시지에 널 레퍼런스가 적혀 있다면 페이지가 비어있는데 참조하려고 했다는 뜻이죠. 둘째, 키워드 검색. 두 번째는 에러를 복사하여 검색해보는 겁니다.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맨 앞에 엔진과 언어, 에러명을 붙이고 상황이 명확하다면 상황도 덧붙이면 더욱 좋죠. 예를 들어 유니티에서 널 참조 에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단 이렇게 검색하는 게 답을 찾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죠. 셋째, 검색 순서. 세 번째는 검색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AI가 워낙 잘해서 바로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하지만 개발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검색 과정을 직접 밟아보는 게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구글 검색. 둘째, 엔진 공식 문서 확인. 셋째, 유니티 포럼, 스택 오버플로우, 레딧, 블로그 같은 커뮤니티. 그리고 마지막, 정말 답이 안 나올 때만 AI를 활용하세요. 이 과정을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검색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개발은 구글링이다 라는 밈이 있을 정도로 검색 능력은 필수입니다. 처음부터 AI에 의존한 습관은 빠를 수는 있어도 결국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AI 활용. 마지막은 AI 활용입니다. 아까처럼 널 참조 에러 같은 상황으로 가정해봅시다. 이때 AI에게 널 레퍼런스 에러가 떴어.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만 말한다면 AI가 컴퓨터와 무라일체가 된 것이 아닌 이상 제대로 된 답을 내어줄 수가 없겠죠. 따라서 무슨 상황이었고 내가 사용한 코드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발생한 에러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같이 주어야만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러를 만났을 때 이 4단계를 밟아보세요. 당황스럽겠지만 루틴대로 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예시를 통해 에러를 검색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에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을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했는데 정체를 모르겠다면 어떤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구글에서 AI 요약 기능을 제공해서 빠르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정확하지는 않으니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내려가 보면 엔진 공식 문서, 히스토리,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 글들이 보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보통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며 해결 방법을 찾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AI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때는 단순히 에러 났어요 라고 하지만 말고 어린이 된 코드, 발생 상황, 에러 메시지,
이 세 가지를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AI가 훨씬 정확하게 원인을 짚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런 작성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양식으로 질문해보니 에러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과 AI 활용을 병행하면 단순히 답을 얻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개발은 결국 넘어지고 검색하고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넘어졌을 때 덜 다치는 법부터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해결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발자의 자세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